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바로 온라인 가구 공용 웨이페어입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요. 무려 23%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어요. 네, 정말 대단한 상승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맞긴 한데요. 네, 실적이 좋았던 건 사실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을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 이걸 넘어서는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표면적인 숫자 이상의 의미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웨이페어라는 회사 내부에 지금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지, 또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이 가구 시장. 여기서 어떻게 자신만의 성, 해자를 더 깊게 파고 있는지, 네, 경쟁 환경도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같이 다들 허리띠 졸라매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웨이페어는 과연 어떤 영리한 전략, 어떤 수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발표된 숫자, 그 이면에 숨겨진 기업의 진짜 속내를 읽는 법, 그리고 기업이 전략을 바꾸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더 크게 봐서 거시경제나 산업 트렌드라는 큰 파도 속에서 한 기업의 항해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을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제공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웨이페어의 최근 행보,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볼 텐데요. 뭐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이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왜 올랐을까, 그리고 이 상승이 앞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원인과 전망. 특히 그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세부 항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웨이페어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전략 방향하고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요.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성장 동력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구체적인 실적부터 한번 열어보죠. 자, 3분기 총 순매출이 31억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8.1%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8.1% 성장 상당하죠. 사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뭐 아시겠지만 가구처럼 좀 큰 지출이 필요한 품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판매가 늘었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웨이페어가 독일 시장에서는 사업을 접었거든요. 그 독일 시장 매출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계산하면 성장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핵심 시장에서는 더 성장세가 가팔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회사가 진짜 집중하고 있는 핵심 시장,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보면요. 매출이 27억 달러인데 이게 8.6%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장률보다 더 높죠. 네, 미국 시장이 견인했네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 어렵다 이런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웨이페어는 오히려 핵심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키워가고 있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늘렸다는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경쟁사들이 좀 고전하는 사이에 점유율을 오히려 뺏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더 벌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정말 열광하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됐어요. 수익성. 이익이 얼마나 들었냐 이거죠? 네, 조정 EBITDA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인데 이게 2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작년 3분기랑 비교하면 무려 75%나 폭증한 수치예요. 75%요? 와, 이건 정말 단순히 매출점 늘었다고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요? 그렇죠. 단순히 매출만 늘린 게 아니라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네, 뭔가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거나 아니면 마진이 좋은 상품을 많이 팔았거나 뭔가 큰 변화가 있었겠네요.
75% 증가는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걸 마진율로 환산해서 보면요. 조정 이비다 마진율이 6.7%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좀 이례적이었던 팬데믹 때 특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웨이페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마진율입니다. 팬데믹 제외하고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요? 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과거의 웨이페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성장을 위해서라면 손실도 감수한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펼쳐왔거든요. 일단 시장 점유율부터 키우고 보자 이런 분위기였죠. 맞아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외형 확장에 집중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튼 겁니다. 비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운영 프로세스 전반을 최적화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동반한 성장, 즉 수익성 있는 성장 단계로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이번 실적을 통해 증명해낸 거예요. 이것이 이번 실적 발표가 시장에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신호죠. 그렇군요.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돈을 벌면서 하는 성장, 이익을 내는 성장으로의 전환, 그게 핵심이군요. 야,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웨이페어가 그걸 해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시장이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럼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뒷받침하는 다른 데이터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고객 수가 늘었다든지 주문이 많아졌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네, 물론입니다. 이런 재무적인 성과는 결국 탄탄한 고객 기반과 실제 구매 활동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현재 웨이페어를 이용하는 활성 고객 수,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사는 고객 수가 2,120만 명에 달합니다. 2,120만 명이요. 엄청나네요. 실제로 주문하는 건수, 즉 주문 배송 건수도 작년보다 5% 이상 늘었다는 점이에요. 고객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구매하는 행동도 늘었다. 그렇죠. 단순히 사이트를 그냥 방문하거나 구경만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 즉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고객 기반이 양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트래픽만 높은 게 아니라 진짜 돈 쓰는 고객이 늘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웨이페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추진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실적 호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몇 분기 동안 웨이페어가 아주 의도적이고 또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략적 변화의 결실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외형 성장에 집중하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명확하게 무게중심을 옮겼죠. CEO인 니라즈 샤도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견고한 기업 마진과 고정 비용 통제가 이번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다고요. 기업 마진과 고정 비용 통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걸까요? 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 그냥 굶기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운동이랑 식단 조절을 통해서 체질 자체를 바꾸는 과정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질 개선이군요. 네, 웨이피러는 우선 광고비를 예전처럼 그냥 무작정 쏟아붓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ROI, 투자 수익률을 철저히 따진 거죠. 광고비 효율화. 네. 그리고 또 가구처럼 크고 무거운 상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물류 아니겠습니까? 이 물류 과정을 대대적으로 최적화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했습니다. 배송 경로를 최적화한다든지 창고 운영 효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가구는 물류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 시스템도 훨씬 더 고도화했습니다. 잘 팔릴 상품을 예측해서 필요한 만큼만 재고를 보유하고 반대로 안 팔리는 상품의 재고는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은 거죠. 재고 관리 고도화까지. 네. 그러니까 사업 운용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낭비 제거와 효율 극대화를 정말 집요하게 추구한 결과가 바로 이 놀라운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난 겁니다. 단순히 그냥 허리띠를 졸라맨 수준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훨씬 더 스마트하게 더 효율적으로 바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네요. 체질 개선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와닿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성장이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들이 대부분 몸을 사리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웨이페어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렸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관리만 잘했다. 이걸 넘어서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웨이페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경쟁 우위, 예를 들면 뭐 강력한 브랜드 파워라든지 아니면 정말 압도적인 상품 구색, 혹은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물류 네트워크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한 건 아닐까요? 경쟁사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확 치고 나갈 수 있었던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지금의 성과가 단순히 그냥 비용 절감 효과에만 기인한 것이라면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그 지속 가능성에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비용 절감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웨이페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핵심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웨이페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강력한 기초 체력, 즉 브랜드 인지도, 정말 방대한 상품 선택지, 그리고 온라인 판매에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과 기술 역량 같은 것들이 경쟁사들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아, 원래 가지고 있던 강점이 위기 상황에서 더 부각됐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고객에게 팔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게 되니까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조달할 수 있는 힘, 즉 구매력, 바잉 파워가 강해집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아, 바잉 파워 강화. 네네. 이게 결국 원가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선된 수익성은 그냥 회사 금고에 쌓아두기만 할까요? 아니겠죠. 뭔가 또 투자를 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다시 미래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든지, 물류 시스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든다든지,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쓴다든지 하면서 경쟁 우위를 더욱더 강화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웨이페어가 지금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을 줄여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낸 게 아니라 강화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다시 미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게 이번 성과의 핵심적인 의미 중 하나입니다. 이야, 확실히 이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네요. 실제로 웨이페어가 앞으로 뭘 할 건지 발표한 미래 계획들을 보면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2024년에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브랜드 스토어를 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프라인 진출도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새로운 대규모 브랜드 캠페인도 준비 중이고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로열티 프로그램, 멤버십 같은 거겠죠. 이런 것까지 도입한다고 하니 이건 단순히 현재 이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기세를 몰아서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선언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또 구체적인 투자 계획까지 제시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단기 실적만 좋은 회사보다는요. 정확합니다. 이런 미래 투자 계획들은 우리가 지금 거둔 수익성 개선은 일시적인 비용 감축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주 탄탄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이 웨이페어의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웨이페어의 정말 놀라웠던 3분기 실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전략적인 변화, 또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웨이페어라는 회사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웨이페어의 성공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혼자 잘해서만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기업이 처했던 시대적 배경,
당시의 거시경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를 계속 괴롭혔던 게 바로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정말 힘들었죠. 이런 환경은 특히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처럼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구매 결정을 좀 오래 고민하게 되는 내구 소비재 시장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관련 기업들은 정말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 했죠.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가구 바꿀 여유가 없었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성장을 했을까? 이건 웨이페어가 가진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강점 덕분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점들일까요? 첫째는 역시 온라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죠.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훨씬 더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 비용 구조 자체가 유리하다. 네. 둘째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운영 능력과 이를 통한 가격 경쟁력입니다. 웨이페어는 정말 방대한 고객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분석해서 마케팅 활동을 최적화하고 또 재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렇게 아낀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활용 능력과 가격 경쟁력. 네, 이런 요소들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경쟁사들보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든 핵심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닥친 이 위기가 역설적으로 웨이페어에게는 자신의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또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도태되는 과정에서 웨이페어는 오히려 승자 독식 구조를 더 강화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분석, 정말 흥미롭네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웨이페어에게는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 이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다들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공간을 좀 더 안락하고 개성 있게 꾸미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자리 잡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네, 홈퍼니싱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졌죠. 그리고 또 하나 기술 발전도 웨이페어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들 쓰는 증강현실 AR 기술 있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우리 집 거실이나 방에 가구를 가상으로 한번 배치해보는 기술. 이게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아, 네. AR 배치 기능 많이 쓰죠.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가구를 살 때 이게 우리 집에 실제로 놓으면 어떨까? 사진이랑 실물이 너무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좀 망설였다면 이제는 이런 AR 기술 덕분에 구매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온라인 구매의 큰 허들을 낮춰주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구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죠. 또 뭐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다기능 가구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 IoT 기술하고 결합된 뭐 스마트 침대, 스마트 소파 같은 새로운 제품 트렌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는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더 빠르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변화들이 결국 소비자들이 점점 더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웨이페어는 이런 트렌드를 가장 잘 활용하고 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웨이페어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변화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요, 장기적인 요인들 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더욱 열광시킨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또 있었나요? 네, 바로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제시되었던 아주 강력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였습니다. 다음 분기 전망치요. 네, 이게 왜 중요했냐면 3분기의 이 놀라운 성공이 그냥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성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 연말 쇼핑 시즌에도 이런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회사의 아주 강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확실한 이익 성장 궤도에 제대로 올라탔습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았죠. 자신감의 표현이었군요. 네, 이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아주 크게 자극했고 이번 주가 급등에 정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실적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아주 밝게 제시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뜨거웠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자체도 정말 대단했지만 거기다 더해서
4분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겁니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확 끌어올려서 주가에 불을 제대로 붙였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그런데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요. 2025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초 매출 가이던스는 3분기나 4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좀 낮춰 잡은 것 같던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벌써부터 성장세가 좀 꺾이는 신호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이전 분기들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된 것은 맞습니다. 네, 숫자가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곧바로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거시경제 상황, 예를 들면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소비심리 회복 속도 같은 것들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괜히 무리하게 높은 목표치를 제시해서 나중에 달성 못하는 것보다는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매출 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조심스러울지 몰라도 회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 바로 조정 EBITDA 성장에 계속해서 집중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익 성장 목표는 그대로다? 네, 이것은 단기적인 외형 부풀리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라는 내실 다지기에 계속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그 전략적 방향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그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이익을 확실히 내면서 성장한다는 그 기본 방향 자체는 아주 확고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저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웨이페어 주가가 하루 만에 23%나 폭등한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가 급등은 웨이페어가 시장에 던진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화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요. 네, 첫째는 그동안 겪었던 길고 힘들었던 성장통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수익성을 확실히 갖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시장에 증명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그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돈을 벌 줄 아는 회사, 이익을 내는 체질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첫 네. 번째 메시지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고금리와 소비 침체라는 정말 최악의 외부 환경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자들을 저 멀리 따돌리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두에게 닥친 위기를 오히려 자신에게는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저력과 시장 지배력 강화. 이게 두 번째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 즉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했다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투자들, 오프라인 스토어 계획이라든지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로열티 프로그램 도입 같은 것들이 아주 이상적인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모든 게 잘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네, 시장은 바로 이 질적 성장의 본격적인 시작,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그 23%라는 주가 상승률에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웨이페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는지 궁금하네요.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한 기업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어떻게 기민하게 적응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운 전략적 선택들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며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함께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성장 스토리는 언제나 흥미롭죠. 혹시 지금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시는 산업 분야나 아니면 개인적인 투자 관점에서 오늘 들으신 웨이페어의 사례가 뭔가 특별한 시사점이나 영감을 주었다면 방송 끝나고 잠시 혼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웨이페어의 주가 급등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여러 층위의 이야기들, 실적 분석부터 전략 변화, 거시경제 환경까지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역시 발표되는 숫자나 미디어의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투자나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눈이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질문일까요? 웨이페어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 현실적인 과제와 또 동시에 아주 먼 미래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투자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그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아, 수익성과 미래 투자 사이의 균형.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현재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지 않고 웨이페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게 될지, 그 넥스트 카드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 또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웨이페어의 다음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좋은 분석과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